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조지프 헬릭의 위어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어드라는 영어 단어는 면전에 두고 직접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남에 대해서 뒷담화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저자는 위어드를 이제 약자로 쓰고 있어요. 자, 서구의 웨스턴, 그다음에 educated, 교육 수준이 높고 산업화한, 부유하고 민주적인, 이렇게 각각의 앞자를 따서 서구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결국에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탐구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책을 처음 봤을 때는 반감이 약간 들게 되죠. 근데 하지만 이 책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이 있는 탐구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닐까.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엄청난 벽돌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책이고, 또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짧게 요약을 해드리기는 불가능한 그런 책이 되겠죠. 하지만 매우 이제 유용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 책의 핵심 주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최대한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처음에 엄청난 이 책에 대한 찬사들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찬사들, 거의 빠짐없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호응과 열광을 얻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이 갖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어떤 시기적인 의미,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들 중에서는 가장 널리 읽히고 굵직굵직한 책이 되지 않을까. 여튼 가운데에 있는 총균세가 시작이었고 이제 최고였다고 할 수 있죠. 자, 총균사라는 책이 나오고 거기에 아주 큰 자극을 받은 역사학자 유발 하레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조지프 헬릭이 총균세 이후의 인류 역사, 그러니까 총균세는 한 1000년 정도까지의 인류 역사를 다루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어드로 보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인류 역사에 대한 각각 다른 저자지만 3부작이라고 이렇게 범주를 정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피엔스는 우리 사피엔스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다양한 호모족이 있었잖아요. 호모 에렉투스, 호모 기타 네안데르탈린도 있었고, 그 중에 왜 호모 사피엔스가 승리를 하게 되었는가? 우리 사피엔스는 대규모 협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체력적으로나 지능적으로 뛰어날 게 없는데, 우리는 대규모 협력을 하게 됐다. 자, 무엇 때문에? 허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런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야기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면대면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협력을 한다. 최대 인구가 덤바의 수라고 해서 15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천만 명, 국가 단위, 수억, 수십억, 인류 단위로 협력을 하고 있죠. 허구에 대한 믿음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돈, 달러에 대한 믿음, 허구란 말이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가상화폐,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가상화폐에 대한 믿음을 공유해서 대규모 협력을 하게 되고 화폐 가치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기타 국가라든가 법인 또는 인권, 이런 이야기들을 유발 하라리가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여튼 이 책은 현대까지 다루고 있지만 인류 역사의 시초에 있어서 왜 우리 사피엔스가 인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시기인데,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인류 역사는 왜 아메리카, 아프리카 여러 대륙이 있는데 왜 유라시아 대륙에서 번성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총균세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 가로 세로 세계사가 되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곳은 위도가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같은 위도, 같은 기후대가 넓게 펼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알게 된 농작물, 그리고 인간이 길들이게 된 가축들,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은 같은 기후대가 쫙 넓게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작물이나 가축, 그리고 우리가 습득하는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이 쫙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동, 과거 중동, 아랍은 세계의 중심이자 일종의 세계의 지배자였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게 바로 행운의 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인도, 중국, 유럽, 아주 인사이트가 넘치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여튼 1000년까지의 인류 역사를 다이아몬드 교수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행운의 위도에 위치한 여러 문화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서양이 승리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위어드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와 제도에서 찾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집약적 친족이 해체된 거, 또 하나는 가톨릭 개신교로 이어지는 종교 제도의 영향, 이로 인해서 서구인들이 이제 문해력이 향상이 되고 여러 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이 책 위어드의 맥락적 의미를 이해하고 읽게 된다면 훨씬 좀 쉽게 이 책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사피엔스가 허구에 대한 믿음이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한 줄로 핵심 컨셉을 이야기할 수 있고, 총균세는 작물, 가축, 기술 전파가 용이한 행운의 위도, 그렇게 핵심 컨셉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위어드는 문화, 제도, 심리의 공진화, 이렇게 핵심 컨셉을 심플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진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함께 진화한다는 거야. 우리는 진화라고 하면 어떤 물리적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뇌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새로운 뇌가 막 생겨나고 있고 신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차원에서만 진화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 정신적 영역, 예를 들어서 문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제도,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인간의 심리, 인간의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진화를 해왔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배우고, 이 배운 것들을 다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외부에 전파하고 또 미래에 전달하는 이러한 역량,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권이 다른 문화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서구가, 과거에는 덜 떨어진 문화권이었던 서구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 이야기,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가족 구조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약적 친족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가문 위주, 가족 위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집안 어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직업 선택, 그런 거 없어요. 너 이거 해 하면은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떨어지는 거고 수능적으로 되는 거죠. 지시를 다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화와 제도 속에서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서구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체시킴으로 인해서 독립심을 갖게 됐고, 반항적 비수능성,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할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빠르게 생기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가문 이런 영역이 강하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가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것이 보편적 원칙,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나 내 가문에 득이 되는 일을 하게 되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생겨나겠죠. 연줄로 인해서 부패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서구는 보편성에 대한 감각을 보다 일찍 발전시켜 왔다는 거, 일종의 우리 동양,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집약적 친족 제도가 공고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독립성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어떤 가족의 일원, 친족의 일원, 이 관계 맥락 속에서 스스로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독립적, 반항적 도전을 못했으니 너도 하지 마.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개념이죠. 자, 수치심은 집약적 친족 관계가 강한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치심, 어떤 집단, 가족, 가문의 집단에서 배척되는 그런 일을 행했을 경우에 그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것, 그러면 스스로는 수치심을 느끼겠죠. 자, 위아드, 서구인들은 이런 수치심보다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뭐 이런 거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한 약속,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죄책감, 내가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걸 스스로에게 지키지 못했을 때의 느끼는 죄책감, 이런 개념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인상적인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처제도 위어드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일부 일처 문화가 일부 다처의 문화보다 남성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뭐 이런 것들, 아주 디테일한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여튼 일부 일처제가 남성의 충동적인 성향들,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미래 가치를 위해서 협력적인 성향으로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부 일처제, 이런 영향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자, 가족 구조, 나머지 하나가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게 느껴져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카톨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은 성경을 직접 읽어라, 이게 일종의 교리가 되는 거죠. 어떤 권위자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지시받고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 루터가 주장을 하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와서 성경이 번역돼서 널리 전파되고, 이런 것들 읽으려면 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글을 배울 수 있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결국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 이런 거는 우리 인간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학교 설립 운동이 활발했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본주의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그리고 당시 위대한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게 문해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문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종교 제도, 그러니까 문화 제도, 인간의 역량, 심리, 이런 것들이 공진화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부를 추구하는 이런 경향인데, 이 내용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거기서 이미 이제 설명이 된 부분인데 유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또는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를 털었다, 이런 홀가분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테스탄티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칼뱅의 소명의식, 그러니까 내가 현세에서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더 많이 먹고 더 호화스럽게 살고 이러기 위해서 내가 부를 추구해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증명받기 위해서 부를 추구하는 거죠. 부의 추구라는 게 하나의 삶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네, 부를 추구하고 머리 아프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겠네, 이런 게 아닌 거죠. 계속 끊임없이 자본을 축적해서 더 많은 부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외에도 이 책은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들이 있고, 또 이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우리 삶에 이런 부분들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몰랐던 걸 알게 되는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채집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아주 두꺼운 책이라서 한 번에 격파를 해야겠다 이러기는 쉽지 않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금씩 읽어간다면 유용한 독서가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